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박은식 의원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정말 그거는 저는 그랬거든요. 박 의원님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5.18은 폭동이다라고 정말로 강하게 주장하셨다면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이분은 같이 갖기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실 무슨 얘기냐면 가짜 뉴스의 힘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걱정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뉴스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찾아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분이 그걸 게시하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그걸 나와서 읊어대고, 이런 식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죠.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이런 자리였겠죠? 틀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단 한 명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내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끊거나 민주당이 저런 태도가, 가짜뉴스를 풀어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권칠승 대변인은 그냥 게시물만 논평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만 놓았더라고요. 근데 논평 철회라는 게 가능합니까? 나간 말을 어떻게 철회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동업자 의식 때문에 저런 분들을 넘어가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계속되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 등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 당시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저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입니다. 넥타이 부대의 공이고, 그리고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고인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 세력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당시에, 지금은 말은 조심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 성향으로 운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임종석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데요. 저는 92학번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세대가. 저는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세대들이 또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훈계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꽉꽉 막고 있는 운동권 특권 세력,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내는 70명 있다 그럽니까? 80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정말 끼리끼리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한 줌 아닙니까?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주류와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 여기 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임종석 의원이
물론 이제 총선 때문에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하시는 말씀은 되겠지만, 뭐 저에게 동시대 주변에게 분들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약간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선대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는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예전에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취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부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갖는 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대라든가 하는 용어들은 사실 많이 그런 쪽에서 쓰던 용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마치 김정일, 김일성 이 과거에 무슨 평화적인 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선대의 노력을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건가요?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하고 김신조 사건 일으키고 아웅산, 칼기, 연평도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요?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직접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화적 노력을 한 게 아니죠. 저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민주당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언론에서 막 지적하더라도 사과하거나 아니면 자신 있으면 다시 얘기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의견이라든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진상이 은폐 축소되었다는 민주당의 생떼 쓰기가 거칠 줄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놓고 온갖 음모론과 의혹을 제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 종합상황실을 물고 늘어지다가 어제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건 축소를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극단주의에 경도된 한 개인에 의한 테러를 정부의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가당찮아서 차라리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어떤 국가기관의 조사와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떼쓰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는더리가 납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시작되고 범죄자가 물리적으로 제압 체포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유튜브 영상에 담기고 다수 시민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과 정부 관련 부처의 대응과 이재명 대표의 용태 등도 신속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범죄자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 일어났고 수사도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나 다름없어 경찰이나 정부 기관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다는 것은 꿈도 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은폐 축소 주장에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사건을 수습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의 전원이나 헬기 이용을 놓고 의료계와 국민의 시선이 차고해지는 뜻밖의 사태를 맞아 이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대테러센터장의 정인 출석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청장은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한 책임자로서 국회가 이와 같은 정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는 민주당이 자당 대표와 관련된 특정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국회에 불러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입법부의 명백한 월권이자 수사방해입니다. 물론 다수 의석을 앞세워 21대 국회 내내 폭주를 거듭해온 민주당의 이 정도의 위반이야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애쓴다 한들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도 민주당의 깜도 안 되는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보당 강승희 의원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까지 대정부 공세에 이용할 요량으로 이슈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세 차례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므로 대통령 경호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승희 의원은 대통령께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이동할 때 대통령의 손을 끌어당기다가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함을 치는 돌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호원으로서는 대통령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경호 대상과 위협 인물을 멀리 떨어뜨리는 경호 매뉴얼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은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입니다. 강승희 의원은 공식 석상이나 언론,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과 국민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행사장에서 난동을 피운 것은 반정부 투사처럼 보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운동권 특유의 영웅주의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강제 퇴장 사건을 굳이 정쟁으로 키우지 않고 베끼지 못하는 민주당에 있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에서도 당시 행사 현장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잔칫날 초대한 손님에게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됐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참석자들은 소동 이후에 대통령 연설에 1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면서 환대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가 정치인을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전라북도 잔칫날에 오점을 남긴 강승희 의원을 비판하기는커녕 강제 퇴장을 과잉경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노린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야가 우리 정치에서 어떤 폭력적 행위도 용납되어서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위해 수준에 이르진 않았다고 하나 대통령이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른 강승희 의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왜 강승희 의원의 위험한 돌출 행동은 옹호의 대상이 되는지 민주당은 그 모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원대님 말씀 들으면서 중간에 생각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수사 과정에 대해서 경찰을 민주당이 사실상 악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민주당은 늘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인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중요한 국가의 자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주지 않으면 악마화해왔습니다. 누구 하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관 전체를 악마화해왔죠. 근데 이런 것은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국민 전체에 큰 해악을 가져옵니다. 저는 예상합니다. 얼마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걸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식이면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분명히 경수완박이라는 법을 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의원님. 절박한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7일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그간 현장의 중소 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의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요구를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2차례, 3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유관단체로부터 추가적인 유예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등의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